총리 비서실장 혼선 돌고 돌아 장제원, 비서실장 장제원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 입장도 좀 취재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비공식적 제안이 있었다. 언론에 떠보듯이 공개 불쾌하다. 박영선 전 장관 측 관계자. 아직까지는 다 측들이에요. 본인들의 입장은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 박영선 전 총리 관련해서는. 하지만 양정철 전 연구원장은 공직을 더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은 나왔습니다. 여권 진영 내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있죠. 그러면서 여야가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그런 협력 관계로 IMF를 극복했으니까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제한 없이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하나 한꺼번에 기용을 할 경우에 이게 우리 내부 보수층 내부에서의 어떤 생각 같은 경우도 고려해서 일부라도 선택을 하는 거가 과연 맞는지 굉장히 고민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야당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것 같고요. 예. 여당 내에서도 반발을 일으킬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연정을 시도했었던 모양과 비슷한데 오히려 급하게 철회하고 지지율도 더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 카드가 저는 좋은 카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귀국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이 총리 인준 시점과 미묘하게 맞물리면서 이거 아직 박영선 총리 설은 살아있는 카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어제 오후에 분위기가 반전된 측면도 또 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이요 아주 흥미로운 관측 지점을 내놨습니다. 이건 야당 파괴 공작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이 정치적 플레이다라는 주장인데 들어보시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정권의 후예로서 전형적인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또 김부겸, 박영선 등을 언급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도 안 한다. 그러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러한 추천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준이 되지만은 야당 파괴 공작, 명분 축적용으로 이런 정치적 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인준해주겠어요? 총리 한 사람이 들어가서 뭘 바꾸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박영선 전 의원께서 받아들이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난파선의 마지막 순장조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심리가 있는지 다들 그렇게 썩 내키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인사들은 내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소통도 안 되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전 박영선 전 장관이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그런데 그 글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취재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미국에서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지금 오사카에 있다 깊은 관심에 감사하다 라면서 오사카에 있는 한국 도자기를 봤는데 그 도자기를 보며 절절함을 느꼈다. 우리 정치가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일에만 매몰된 것 같아 안타깝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협치가 기묘하다.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우리 사회가 그러면 안 된다. 라며 협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한데요.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 네. 이 글이 암시하는 바는 상당해 보이는데 협치가 중요하다.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어요. 박영선 전 장관은. 내가 무슨 총리냐. 윤 정부 심판하겠다. 이런 글 안 올리고 협치가 중요하다.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여야가 서로 좀 대립하고 있어서 안 된다. 대한민국은 너무 중요한 시기다. 도자기, 오사카. 평소 저도 협치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그 측근이 했다는 얘기하고 네네. 약간 지금 SNS 글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달라요. 같아요. 예.
이거 뭐 비공개적으로 제안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고 아까 측근의 이야기는 그러고 나서 이거 언론에 이렇게 여론에 떠보는 듯이 했던 거는 좀 불쾌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SNS 글은 협치를 강조했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제 대통령실에 뭐 여러 가지 그 난맥상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뭐 단독으로 어디서 이제 TV조선에서 기사가 나가고 또 YTN에서 나가고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또 부인을 했고 나중에는 또 뭐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라인에 있었던 또 수석들은 모르고 있었다. 이런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높았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저 모습을 보면 박영선 총리 카드는 살아있는 카드 살아있는 같아요. 카드. 네. 확실히 양정철 카드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살아있는 카드라는 생각이 조금 더 이제 심증을 굳혀주는데요. 지금 저 SNS 글은.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로 지명이 된다면 민주당에서 총리 청문회나 총리 인선에 대해서 반대는 못 하겠는데요.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일단은 순서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일단 저 정도면은 일종의 거국 내각 비슷하게 되는 건데. 네.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이 지금 당의 소위 주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좀 만나서 이런 얘기를 조금 전반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뭔가 이 수사가 좀 이루어졌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모양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쩌면 여야 모두에서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특히 만에 하나 이제 지명을 한다고 하면 여당 내부를 설득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실이 더 할 일인 것 같아요. 여당 내부의 비판이 오히려 더 높은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일도 잘했지만 또 공격수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박영선 전 장관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을 설득하는 게 더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데 예. 야당은 모르겠습니다. 반응 어떻게 나올지는 쉽게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카드는 정말 너무 깜짝 카드였기 때문에 설마 실현 가능하겠어? 라고 하는 게 어제의 반응이었는데 예. 만약에 공식화된다면 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야당으로서는 그렇게 반대할 만한 카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민주당의 요 직전 서울시장 후보.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냈던 인사. 박영선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윤 대통령이 하버드에서 강연을 했을 때 박영선 장관이 미국에 머물고 있어서 그 강연에 참석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렇게 하버드의 오디언스 사이에 박영선 전 장관이 빼꼼 참석을 했군요. 윤 대통령이 강연을 했을 때도 이 친분이 있어서 참석을 했었다. 같이 박수를 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당내 이야기를 미묘한 이야기를 김주영 의원께서 힌트를 주셨는데 박영선 전 장관은 당내에서 친명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명이면 비명이지 친명계 인사로는 분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묘해지는 거고요. 박영선 전 장관이 과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연에 대해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었군요. 김건희 여사를 잘 안다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잘합니다. 옛날부터 이분이 원래 그 전시 기획을 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그다음에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좀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오셨잖아요. 예. 제가 아는 분은 그렇진 않습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습관도 그렇게 얌전하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잘한다 어쨌든. 이거 묘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안용환 의원님, 네.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야당의 뭐 그 굵직한 중진 의원의 장관까지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당과의 어떤 협치의 의미를 좀 내세워서 총리를 내걸게 된다면 아무리 비명이라지만 야당에서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머쓱해지는 그런 경우가 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고민에 빠지겠지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예. 뭐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야 대통령 임명했다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찬성하려면은 이거 뭐 파용작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박영선 전 의원이
오사카 SNS에 올린 글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틀린 이야기는 없어요. 틀린 이야기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측근들 인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공격합니다.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 네. 돌려막기 인사. 그래서 이제 보폭을 좀 넓히면 이제 이렇게 야당 파괴 공작 인사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대통령도 고민할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파괴 공작, 이렇게 하면 회전문 인사고 폭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인사 과정에서 저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과정에 보통 인사가 이렇습니다. 뭐 용산이나 뭐 어느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 인사를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합니다. 검토하는데 또 추천을 받습니다. 내부 인사 가지고 하면 폭이 좁아져요. 예. 관료들의 말만 들으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외부의 추천을 받으면 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죠. 외부가 라인에 있는 안에서 간섭을 했다, 개입을 했다. 또 이런 이야기 참 인사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이번 뭐 박영선 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측근 그룹에서 이야기를 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든지 뭐 이들이 먼저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히 좀 섣불렀던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인사라는 게 보통은 대통령이 결심을 하는 단계에서 야 에드볼을 한번 띄워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측근들 차원에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다가 야 이거 한번 기자들한테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야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는 뭐 기자 생활 해봤는데 뭐 보좌진이라든지 이제 뭐 그렇게 보고서를 쓸 수 있는 분들하고 만나서 기자들하고 같이 또 토의도 합니다. 예.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적합할 것 같은데 하면 그래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아직 누구나 논의가 정말 인사 결정권자의 입장 그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여러 명 모여서 이 사람 이런 단점, 이 장점, 현재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적절할 것 같은데 라는 기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인사 대상자가 아직은 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 자가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자한테 전화 걸어서 야 나 좀 넣어줘. 인사 좀 대상에 넣어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인사가 결정이 되면은 YS 같은 경우요.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 인사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결정을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신문에 나온다. 그 인사 없애버립니다. 없던 걸 해버립니다. 그렇게 보완을 철저히 했는데 요즘 이제 인사 보완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결정이 됐어요. 지금 박영선 전 의원과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이 될 때 이제 제가 기자 생활 때 취재를 보면은 답변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개성에 따라서 아예 딱 속된 말로 쌩을 까고 속된 말로 해서 그냥 나 모릅니다. 나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케이스가 있죠. 받았으면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이 다음 날 이제 뭐 언론 지상에 누구 장관 임명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화를 걸면은 나 몰라. 나 몰라 하면 전화 끊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나몰랑형. 그러니까 죄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안 받았더라도 은근히 써주기를 바라는 그렇군요. 네, 그런 분이 계시는 거고요. 세 번째 전화를 아예 안 받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 어떤 지금 정도의 대응 정도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쪽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검토가 됐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렇죠. 검토가 됐고 본인한테 이야기가 왔었고 그런데 이제 본인도 총리란 자리가 워낙 큰 자리 아닙니까? 네.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결심했는데 현재 분위기를 보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그렇군요. 어찌됐든 어제 보도에 나온 이후에 상당히 뭐 정가라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반응 분석해 주셨습니다. 쌩을 까다라는 표현보다는 모른 체하다라는 표현으로 순화를 하겠습니다. 남 모르게 남 모른 차다. 앞에 이제 속된 말이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장제원 전 의원 설도 나왔습니다. 인사 장제원 의원 측에게 제안을 했다라는 설인데 대통령실로부터 제안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